암이 된 후에라도 면역력은 부활한다. 이제까지 상식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면역만으로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이제부터 상식은 잘못된 치료를 중단하고 면역력을 높이면 암을 이길 수가 있다. 참, 이렇게 돼버리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길 수 있다. 사람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면역만으로는 암을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암이 된 것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프가고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암이 되지 않는다. 확실히 암이 생긴 것을 보면 임파구가 힘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을 재점검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임파구의 수를 늘리면 자기의 면역력으로 암과 싸울 수가 있다. 암에 걸려서 병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의사가 면역만으로는 암과 싸울 수 없으니까 항암제로 암을 칩시다, 방사선으로 암을 죽입시다 하면서 환자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기 때문이다. 치료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암이 재발하여 환자가 목숨을 잃으면 자 보세요, 그만큼 치료했는데도 암을 이기지 못했는데 자기의 면역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애당초에 무리한 이야기지요 라는 핑계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암은 자연 퇴축한다. 암은 자연 퇴축은 기적일 뿐이다 라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암이 자연 퇴축되는 것은 보통이다, 일반이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암이 자연 퇴축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노동과 영양 부족으로 교감신경의 긴장이 강요당했던 과거의 시대라면 체력이 극도로 소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의 자연 퇴축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암이 대항할 수 없는 상대가 아니다. 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만들어서 피의 흐름을 개선하고 임파구를 늘려가면 암의 자연 퇴축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원래 원수는 암이기 때문이라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암에는 악성도가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암의 성질에 따라서 자연 퇴축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악성도가 높아도 면역력을 높이면 암을 퇴축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 후커드 선생의 환자 중에는 가장 질이 나쁘다고 하는 스킬스 위암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다. 또 수술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유방암 환자가 1년, 2년 치료를 계속하여 지금은 눈에 띄게 암이 작아졌다. 웹이나 다큐 사고로 선생의 환자 손에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수술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암이 자연 퇴축하여 사회 복귀를 이룰 만큼 회복된 환자도 있다. 자연 퇴축, 어떻게 이랬지? 어떻게? 응? 이상하니? 참, 암은 자연 퇴축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암의 자연 퇴축이 특이한 일이 기적이라고 단정해도 되는 걸까? 최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성 식품을 먹고 암을 고친 체험담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종종 소개되고 있다. 대개는 기적의 암 치료 내지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다 같이 다소 과장된 제목이 붙어 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암의 자연 퇴축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 암이다. 이렇게 과거의 상식을 다시 점검해보면 암은 의외로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까지 상식으로 통하던 것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암을 두려워하지 말고 밝게 생각을 해보자. 현대의학의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의사의 말에는 냉정하게 대처한다. 암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대풀에서 말하지만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암의 3대 요법을 받지 않는 일이다. 뚱뚱뚱뚱.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정지한다. 됐네요. 자, 잘못된 치료를 끊고 식욕이 나면 제대로 되는 것이다. 잘못된 치료의 영향으로 처음처럼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듣는다. 환자 중에는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의사를 어렵게 생각해서 좀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또 마음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그 자리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치료를 받고 마는 사람이 받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나 암에 걸린 것을 알았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단을 하기 바란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권하는 의사와는 가감히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당일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지 말고 뒷날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에 의논하도록 한다. 의사에게 질문할 사항을 메모해두면 조리 있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잘라내는 범위는? 병이 나을 확률은? 수술 받은 후에 일어나게 되는 후유증은? 받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때문에 생기는 고통 따위의 유무는? 입원 기간은? 사회 복귀가 가능한 시기는? 사회 복귀가 가능한 시기의 경우는 자기의 직업과 생활 스타일을 감안해서 물어보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등산이 취미라면 수술을 받은 후에 등산이 가능한지, 등산할 수 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등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기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에 진행한다고 말할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의 카피와 치료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한벌 갖추어 달래서 다른 의사와 상담해 본다. 지금의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일이 일반해야 되고 있으므로 병원 쪽에서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이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할 때에 조심해야 할 점은 담당 의사와 아는 의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고 담당 의사는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사를 소개하기가 쉽다. 대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가 소개하는 의사 역시 대대적인 수술을 권할 것이다. 이래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의사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으면 좋을까? 내가 상담을 할 때는 대체약을 치료에 채택하고 있는 의사나 치료사에게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대체의학이란 서양의학에 대하여 그것을 외의 의료법 전부를 가리킨다. 침과 한방, 아유르베다, 인도의 전통의학 등의 전통의학, 또 기공, 향기요법, 식이요법, 원천요법 등 여러가지 요법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요법들은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서 환자가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있으면 부교감신경을 우세하게 하고 부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있으면 적절히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환자에게는 몸을 상하지 않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담당 의사와 원만히 헤어지는 요령은 자, 이제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고 병원을 옮기기로 했으면 담당 의사에게는 편지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담당 의사도 환자의 일은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일은 중요하다. 다만 맞대면 하여 치료를 거절하려고 하면 말이 막힌다거나 긴장을 하여 스트레스 된다 이렇게 편지를 연하는 것이 기분 좋게 원만히 병원을 옮기는 방법이다. 조치가 바뀌면 병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다. 불만이나 불안을 하는 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치료에 장애가 된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조건이다. 덧붙여 말하면 검사 기간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 기간. 이런 의사나 치료를 선택해라. 암을 고치는데 치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사나 치료사의 인품도 중요하다. 좋은 의사 치료사를 선택하는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환자의 이야기를 자상하게 들어주는 의사. 암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마음의 고민을 좋은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자상하게 들어준다. 최근 몇 년간 어떻게 생활을 해봤습니까? 직장 동료들 관계는 원만합니까? 업무는 힘들지 않습니까? 등등. 잘못된 치료를 하지 않는 의사, 환자가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대대적인 수술을 비하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중에 이런 타입의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의사나 치료사는 피하라. 이와는 반대로 다음과 같은 의사나 치료는 피하는 게 좋다. 환자의 얘기를 듣지 않는 의사, 스트레스, 잘못된 치료를 하는 의사, 대체역을 하는 의사나 치료사 중에도 잘못된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다. 예로 침술 치료와 한방 치료를 들어보자.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치료를 단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의학과 병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앞에서 대체의학이라도 한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경우는 후자의 사람이다. 원래 대체학은 서양의학의 잘못된 치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의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치유 반사를 이끌어내는 치료법이 대체의학인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학과 병용하고 있는 의사는 자기의 잘못된 치료법을 그만두지 못하고 침술 치료나 한방 치료를 서양의학의 보조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항암제와 한방약을 병용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침술 치료를 하는 등의 그들은 모순을 안게 된다. 가령 집이 불타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물을 부어 부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의사가 하고 있는 것은 세차게 불타고 있는 집에 한 손으로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호스를 잡고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침술 치료는 한방 치료가 뛰어난다고 해도 항암제의 독성을 이길 수는 없다.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근간 치료에는 그래서 이런 근간 치료는 영원히 이루지 못한다.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에게 침만으로는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약을 잘못된 치료와 병용하는 의사는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말은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대체학은 서양의학과 다른 독립된 치료법이지 서양의학을 보완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치료합시다 라고 말하는 등 서양의학에 아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치료사는 환자에게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명확한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는다. 항암제를 계속 사용하여 몸이 지칠 대로 지친 끝에 침술 치료와 한방 치료를 한다. 이래서는 고칠 것도 고치지 못한다. 서양의학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치료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진지하게 대체약을 실시해서 두드러지게 치료 성과를 올리는 사람도 많다.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난 뒤에도 병은 환자 자신이 고친다는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 내가 이 일을 좀 지나치게 했나 보다. 이제부터는 몸을 좀 쉬게 하자. 등등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인다. 침술로도 치료로 부교감 신경을 우세하게 만든다. 동양에는 여러분도 친숙한 대체약으로 한방치료와 침술치료 등이 있다. 한방치료는 약초를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는 중국 남부에서 발달했으며 침술은 주로 중국 북부에서 치료를 했다. 우리 몸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몸의 해로운 혐오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일으키며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킨다. 예를 들면 알지 못하고 상한 우유에 입에 넣으면 누구든지 당장 퇴하고 뱉어버릴 것이다.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혐오물 반사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부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은 배설 기능과 분비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점은
심호흡을 반사를 일으키는 것들 종에는 꽃가루나 먼지같이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즉 마음의 움직임에 관계되는 것,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대단히 충격적인 체험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면 위 부분에서부터 울컥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몸이 고통스러운 체험, 슬픈 마음, 괴로운 심정, 불쾌감 같은 것들을 밖으로 내쫓으려는 반응이다. 침술 치료나 한방 치료는 어떻게 혐오물 반사를 일으킬까? 한방약의 경우는 그 독특한 쓴맛이나 어린 맛이 그런 반사를 일으킨다. 맛이 고약한 것이 입에 들어오면 이런 고약한 것은 빨리 입에서 나가라 하는 반응이 일어나서 침이 분비되어서 입안에 있는 고약한 맛을 씻어 내려간다. 또는 오줌이 자주 나와서 한방약을 배설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침술 치료에서는 침을 놓았을 때 찡하니 둔한 통증이 난다. 이 자극이 몸 안의 세포를 놀라게 하여 혐오물 반사를 일으킨다. 후쿠다 선생은 주사 바늘이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침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치료에서는 좀 더 예리한 통증이 있다. 주사 바늘의 끝이 환부에 닿으면 솔직히 말해서 다소 예리한 아픔이 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야 할 정도로 뜨끔하다. 이 예리한 아픔을 배제하려고 심호흡 반사가 일어난다. 침술 치료를 하면 몸이 따뜻하게 더워지기도 하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것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침술 치료와 한방 치료는 역겨운 것에 대한 심호흡 반사를 이용하여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결과로 교감 신경은 억제되어 가립부는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생성에도 제동이 걸린다. 한편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므로 임파구가 증가하여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암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가 침술 치료를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저혈신경의 밸런스에 조절하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요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침술 치료 외에도 온천요법, 향기요법, 요가, 태극권, 기공 등등이 있다. 침술 치료